양현재 인문관 지인지감 6번째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현재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인지감의 포인트 2번째 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좀 모호했던 덕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좀 분명해지셨어요? 네, 이제 좀 많이 확실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덕을 보는 구체적인 방법, 다음과 자리를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개사전에 나오는 9가지 괴의 의미, 네. 무엇이 다음의 기본이고 무엇이 다음의 자리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해설을 통해서 내가 다음을 조금 더 좀 정교하게 볼 수 있게 됐다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런 배움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예라는 단어도 간혹 언급을 하셨지만, 이 예가 우리가 알던 예랑 많이 달라서,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까요? 우선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개사전에 나오는 덕의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였죠. 이가 곧 예입니다. 밟아가다. 즉 그거는 바로 사리, 일의 이치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마땅함으로 옮기는 의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마땅한 게 뭔지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그런데 근데 왜 안 하냐? 네. 그건 욕심 때문이죠. 무슨 욕심 때문인데 네. 그렇다고 욕망을 그 공자는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욕망을 바로 사리에 맞게 마땅함에 맞게 어떻게 보면 표출하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밟아 나가면서 나누어서 잘 실현하라는 거지 욕망 자체를 배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 시간에 덕이라는 것도 결국 일과 또 다 관련이 있었잖아요. 네. 공적인 일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법으로 좁히지 말고 그건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공자 자신은 물론 상례, 제례, 혼례 그것도 최대한 하여튼 일의 이치에 맞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오히려 일을 함에 있어서 예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희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론 혹은 예법으로 좁혀져 버렸어요. 그럼 공자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사리에 맞게 일을 행하는 방법, 그렇죠. 일의 이치에 맞게 일을 행하는 방법을 예로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양식화된 그렇죠. 그렇죠. 양식화시킨 부분이 있는 건데 일부 있죠. 예, 그 양식만으로 예 개념을 좁혀 네, 그렇죠. 그렇게 주희가. 함으로써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뭐가 제거가 되냐면 일의 문제가 제거가 돼요. 예와 일을 우리가 분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일의 문제가 제거되면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결국 군주가 일에서 제거가 돼요. 예. 일을 제거한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데 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질문을 없애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일을 제대로 예법으로 좁혀버리니까 그 리더가 일하는 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당초 논의도 안 되고 그냥 남는 거는 예만 남는 거예요. 예만. 그 얘기를 하면은 예속 논쟁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속 논쟁이 바로 뭡니까? 예론에 입각해가지고 군주를 제약한 거죠. 예? 간단히 말하면 3년상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임금의 3년상을 혹은 왕실이죠. 왕실에서 일어난 그 죽음에 대해서 3년상을
최대한 안 해주려고 했던 게 이제 서인 송시열 개통했던 건데 그게 바로 주희가 이미 송나라에서 해먹었던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문맥도 모르고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예속 논쟁이 무슨 철학적 논쟁이니 어쩌냐 하면서 미화해가지고 허황하게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신권과 왕권의 충돌 또 혹은 이제 고전 텍스트의 그 공자 원래 내용과 네. 주희에 의한 왜곡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저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네.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저는 뭐 이런 그런 뭐 주자학과의 뭐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저 원래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현대적으로도 훨씬 효용성이 있다.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예속 논쟁 관련해서는 뭐 깊이 들어가 볼 이슈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역사 강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도 질문을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예를 좁은 의미의 예법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일의 문제가 제거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번역을 통해서 발견해낸 공자가 생각하는 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얘기에 보면 공자 자신이 이미 명확하게 예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하고 있거든요. 치사. 일을 다스리는 게 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스릴 치? 예, 그렇죠. 그 일을 치예요? 잘 처리한다는 거죠. 그때 치는 다스린다는 건 잘 처리하는 거죠. 잘 처리한다? 예. 그거 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치사다. 그렇군요. 그거보다 분명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왜 예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어책에서 예는 그냥 예. 그냥 예로만 번역이 되고 추가적인 풀이가 안 돼 있어서. 논어에 있는 예의 문맥을 그래서 잘 보면 에티켓의 예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 사리로 번역했을 때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예법이나 에티켓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작아져서 네. 좀 문맥에 안 맞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하기편당 위정편에서는 이제 다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8일편 그다음 8일편에서는 예를 다루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하셨는데 이 8일에서의 예는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고 이제 조금만 해설해 주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몇 개를 보게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하기편이라고 하는 거는 논어 전체에 대한 총론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하기편의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이 8일편, 8일편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 들어가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유자라고 하는 예에 밝았던 그 공자의 제자인데요. 유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위냐 그 사람됨이 효심이 깊고 공손한데 이런 사람 중에는 호범상자 범상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위를 범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효를 잘하고 겸손한 사람? 주변에 공손하게 구는 사람 중에는 범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범상이란? 범상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겸손의 정반대죠. 기어오르는 겸손의 거. 반대. 기어오르는 뭐 사람을 덮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기어오르는 마음. 기어오르는 거. 그건 겉으로든 속마음으로든 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바로 이렇게 범상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범상을 잠깐만 더 이 범상을 그러니까 자기 권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로 이해해도 되나요? 뭐 그렇게 해도 자기 되죠.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상하지 지키는. 않는 거. 네. 그러니까 범상은 그걸 넘어서는 거. 네네. 사실은 이 과정, 이 글을 잘 다시 보시면 이게 곧 바로 지인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난을 일으킬지 안 일으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저 사람이 범상하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범상하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만 쳐다봐서는. 그쵸? 근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한 사람 치고 범상하게 좋아하는 사람 없다. 요거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효도하고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거하고 우리 조직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하고 이 연결고리를 생각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네. 적어도 제가 공자 공부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는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뭘까요? 근데 집에서 잘 못하더라도 사회생활 또 뭐 그럭저럭 해내는 사람이 또 근데 포괄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바로 자기 윗사람. 조직에서 상사죠. 조직에서 상사한테는 잘해요. 그럼 이 사람 캐릭터는 뭘까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당연히 그렇죠. 왜? 회사에서는 뭘 줍니까? 보상이 있어요. 그 네? 보상에만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윗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다 100%는 아니어도 거의 90%는 윗사람한테 진심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뭘 내가 데리고 쓴다? 만약에 제 부모한테는 아주 엉망으로 하는데 지난번 상사한테는 잘한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 데리고 쓰라. 저는 100% 안 씁니다. 저는 근데 이 대목을 되게 어려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서양의 학문을 이제 어설프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을 강조하고 근데 개인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모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부모한테도 잘못하고 집안의 형제 사이도 안 좋은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만 하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잘해요. 그 사람 제가 볼 때 10중 8구 배반할 사람이에요. 지 이익이 생기면.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스란히 지금 이미 지인하는 큰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부모 형제랑 관련된 문제가 있다. 결국 그거죠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높은 자리로 발탁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히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 책임을 지고 맡길 수 있는 자리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자여서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자기 부모한테도 그런 마음가짐을 쓸 정도면 마음 씀씀이가 이미 굉장히 개인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위주로. 공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게 처음 싹 트는 게 뭘까요? 가장 가까운 타인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형제예요. 그 부모 형제한테 인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아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건 그냥 이익관계로서 하고 있는 거지 인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에게도 위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더 먼 불특정 다수를 위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 당연히 논리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예, 그래 사실은 이제 이 다음 구절은 바로 위에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즉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격가지에 힘쓰는 게 아니고 무본 근본에 힘쓴다 그랬어요. 그 근본이 뭐냐면 효와 재예요. 예?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로 그 본립 근본이 서야 그 다음에 도가 생겨난다는 게 이 도가 바로 걸어나갈 길이에요. 그 길을 밟아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길을 밟아 나가는 거? 이. 곧 예죠. 그 도를 떠올릴 때는 무슨 유가나 불교의 그런 득도를 떠올리면 안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떠오르는 그런 순간적인 깨달음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근본이 서야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길이 생기는 거고 그 길은 사실은 아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부부, 자자, 네. 부모답고 자식다운 거 그거를 할 줄 알아야 군군 신신이 된다. 요게 길이에요. 요거. 네, 그 길.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근본이 섰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뭐가 갖춰집니까? 다음이 갖춰지는 거예요. 다음이 갖춰지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효화제라고 하는 것은 요때 제는 이제 또 아우제자로 돼 있지만 사실 이거는 마음 신변의 아우제가 원래 뜻인데 네. 저는 공손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손하고 구분해서 일부러 공순하다 억지 말로 공순하다는 건데 뭐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좀 그렇죠. 낯설죠. 네. 근데 어쨌든 효제 네.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위인 인을 행하는 것의 본 근본일 것이다라고 이게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고 박사께서 이게 좀 어려울 거다. 현대 사회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생활은 사생활인데 왜 이게 이런 거랑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인지감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사생활 그 공자가 위정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기 사잖아요. 네. 사생활을 보라는 거. 지금 여기 효제가 바로 그 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 공적인 데서는 잘해요. A, B 둘 다 잘해요. 근데 한 사람은 늘 그 모습대로 부모 형제와도 관계를 잘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자, 둘 중에 누구 쓰겠어요? 똑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명백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범상이 효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 구절은 맨 앞에 있는 이제 하기편에서도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겠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될 8일편의 인트로덕션 들어가는 말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범상이 바로 주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럼 8일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은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공자가 계시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공자가 살던 노나라의 실력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력자가 아니고 임금을 거의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던 집안인데 그 계시 집안이라고 그 계시에 대해서 평한 말이 실려 있습니다. 뭐냐면 8일 무어정이라고 해서 8일이라고 하는 거는 8줄 해서 88, 64, 64명이 추는 춤이에요. 8일무라고 춤의 어떤 그 대열입니다. 대열. 근데 8일은 황제만이 추는 거예요. 천자. 네. 그래서 8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자의 춤의 대열입니다. 제후는 6일, 66, 36.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계시는 천자도 아니고 제후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대부예요. 대부. 대부는 4일무를 쳐야 돼요. 4일. 4, 4, 16, 16명. 그런데 계시가 6일무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지금 8일무를 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뭡니까? 이게 범상이에요. 위를 범한 거예요. 해서 안 되는 위의 예를.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뭔가 하는 것도 범상이군요. 아니 그게 대표적인 범상이죠. 대표적인 범상이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지금 8일 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마음이죠. 그 계시의 마음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뭡니까? 범상이에요. 예? 이러니까 그 노나라 임금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자춤을 추는데. 예? 위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보라는. 그래서 시가 있냐. 이거를 만약에 참아준다면 그 나머지 못 참아줄 게 뭐 있냐.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이게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을 공자가 좀 점잖게 했죠. 이게 그런 뜻이구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삼가전. 이 삼가도 사실은 계시, 숙시, 맹시 이래가지고 그 노나라의 세 집안 같은 것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소위 철상을 하는데 옹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서 이렇게 철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제사 양식 중에 아마 철상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옹이라는 노래가 시경에도 있는데 이 옹이라는 노래가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이 제후들이 그 제사 지내는 거를 돕고 천자는 그거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쳐다본다 이런 건데 대부가 제사 지내면서 천자와 이 제후가 이렇게 서로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하는 거를 이런 노래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해서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농담이고요. 이거는 더더욱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만약에 거기에 맞는 급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지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째서 삼가 따위들이 이런 노래를 여기서 쓰는가. 이 두 개가 보면 다 공자가 상당히 이 정도면 공자가 점잖아서 그렇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로 8일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8일편에서 주제가 크게 보면 예인데 예를 어긴 비례죠. 비례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비례의 내용이 딴 게 아니고 바로 범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논어는 뭐 아주 짧게 이렇게 그 압축은 돼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 일종의 방법이죠. 방법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맨 앞에 배치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주제어를 빼내는데 그 주제어는 바로 범상이 바로 비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바꿔 말하면 얘는 범상하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도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네, 범상하지 않고 그 아까 나온 도, 사람다운 도리, 임금다운 도리, 신하다운 도리, 부모다운 도리, 자식다운 도리로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부 제가 다운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쓰죠. 이게 덕과 얘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사리에 맞게 일을 하는 방식을 총칭한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네, 이 방금 그 삼가, 네, 삼가가 이렇게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를 부른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개씨가 이제 추지 말아야 될 춤을 춘 거. 이게 네, 왜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되는지가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제가 이제 가끔 강의 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얘를 순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거. 이게 예예요. 네. 그러면 비례는 뭘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 어떻게든이라는 게 그 한자로 이 구예요. 구차스럽다 하는 구예요. 네? 그러니까 구차스러운 게 바로 또 비례예요. 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구가 얘예요. 구차스럽지 않은 거. 그 구차스럽지 않은 게 바로 뭐예요?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대로 하면은 떳떳하게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당당하고 떳떳하죠. 구차스러움이 없고. 근데 사람들이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 나 편하자고? 내 욕심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딴 생각 있어서? 뭐 그런 거예요. 다 그거예요. 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덕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꾸준히 함으로써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걸 멀리 하게 되면 그게 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움을 쌓아 나가려면 그때 사리에 맞게 해나가는 걸 꾸준히 하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례와 관련해서 물에나 비례와 관련해서 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네. 부지례자. 지례는 예를 알다고 부지례니까 예를 알지 못하는 자. 예를 알지 못하는 자. 비명횡사입니다. 네, 너무 무섭습니다. 제명이 아닐 때 갑자기 죽는다는 게 그거는 꼭 생물학적인 목숨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예 명망과도 관련이 되는데 뭐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뭐 수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명행사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면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고 쓰는데 그러셨어요? 그게 이게 바로 논어에 부질해자예요. 부질해자. 예.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논어에 비명은. 정확하게 고용어로 나오지 않죠. 근데 거의 같은 말로 자로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하죠. 자로는 네. 제 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움을 네. 주역 개사전을 통해서 좀 더 이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봤었는데 네. 얘도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나요? 근데 그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네. 이 얘는 8일편 안에 네. 그 특징이 정확하게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뭐 이건 아주 자신 있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선 그 3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유소불이에요. 유소불이. 소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잘 안 쓰지만 우리 다른 반대말은 쓰죠. 못하는 짓이 없는 거. 네, 그거 뭐라 그럽니까? 무소불이. 무소불이. 근데 우리는 무소불이 이렇게 발음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소불이에요. 소불이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게 무소불이에요. 근데 그게 비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예는 이제 자주 드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서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낯선 사람하고 마주쳤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거의 같이 들어갈 뻔하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양보하는 척해서 네. 서로 하다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그냥 사람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막 그냥 밀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소불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마주치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깐 멈춰 서주는 거. 요게 바로 하지 않는 바. 아주 그런 사소한 데 있는 거군요. 성기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도 지난번하고 비슷한 예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자기한테 너무나 공손해요. 저 친구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무실이나 혹은 낯선 데서 제3의 어떤 공간에서 이제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입구 1층을 들어가는데 저 앞에서 바로 그 친구가 호텔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금 같은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혀 옆에 있는 사람 개의치 않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원래는 무소불이에요. 자기 앞에서만 유소불이 하는 사람. 그렇죠. 네. 네. 이거 바로 부질해자예요. 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 첫 번째입니다. 네. 유소불이. 예, 두 번째, 유소불이가 있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물론이죠. 네. 그리고 그게 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여제라고 하는 건데 여제라고 하는 것은 뭐뭐처럼 즉 제는 있을 제자이기 때문에 네. 늘 계신 것처럼인데 이거는 이제 8일편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 하면요. 네. 원래는 이 말은 이제 공자가 제사를 지낼 때는 네. 마치 선조가 계신 듯이 네. 했고 또 귀신한테 제사를 지낼 적에도 마치 앞에 귀신이 계신 듯이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사실은 제가 요 여제라는 말 얘 두 번째 특징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여제인데요. 네. 여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말이냐면 여는 뭐뭐처럼입니다. 즉 네. 제는 있을 제자 마치 계신 것처럼 즉 무슨 계시지 않아도 계신 것처럼 하는 마음인데 원래는 이 말이 8일편에 나오는 공자의 이런 말입니다. 즉 공자의 말은 아니고 공자가 늘 이랬다는 건데 네.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조상이 네. 마치 앞에 계신 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고 또 귀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도 마치 귀신이 앞에 있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그냥 단순히 보면 뭐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늘 앞에 계신 듯한
자세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독. 혼자 있을 때도 즉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혼자 있는 순간에도 늘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 요게 바로 두 번째로 예의 또 본질이자 예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혹은 더 조심하는 그러니까 남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아야죠. 네, 그래서 성기사가 중요하다고 한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하는 사람. 네. 즉 회사 상사한테는 잘하고 동료한테는 막 하고 이런 사람이랄지 또 상사한테는 이해관계 잘하고 자기 부모 형제한테 잘못하고 이게 전부 여제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이 좀 되시죠. 훨씬 쉬워지는 게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는 소홀하거나 같은 문제가 있는데 상사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충성심이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만 그렇죠. 아는 사람일 그렇죠. 거다라는 바로 그렇죠.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여제죠, 여제. 그 지난번 우리 아까 그 저 유자의 말, 네, 범상자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뒤에는 이제 난을 일으키는 데까지 가잖아요. 네. 요 연결고리는 바로 여제하는 마음이냐 아니냐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매사문인데요. 매사문은 말 그대로 매사. 이거 이제 매사 묻는다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8일편에 있어요. 즉 주공의 사당인 태묘에 이렇게 공자가 가서 네. 이것저것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때 사당 관계자가 아니 저 사람 저거 누가 지뢰 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아니 태묘 와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당 관계자가 이해한 얘는 뭐냐면 예법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향 피우고 뭐 절하고 뭐 하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물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따져 묻는 게 예다.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예 데피니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예법으로서 예가 아니라 네. 그렇게 계속 알면서도 묻는 거. 조심하는 거? 신중하게? 신중보다는 이게 사실 겸손이죠. 겸손? 네, 겸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네. 언제 이게 적합하냐면 네. 우리가 오늘날에 만약에 상갓집에 가가지고 네. 상갓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뭐 무슨 병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무슨 네.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네.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그 상갓집 들어가가지고 상주한테 야, 아버지 위암으로 돌아가셨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잘. 아니,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알고 있어도 아니,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까지 말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요게 매사문이. 이게 예예요. 사리를 아는 거예요. 네? 예법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예법이 아니라 이게 바로 상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네. 언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게 바로 공자가 지금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예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 예라고 하는 것은 가서 사당 관계자한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저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줌으로써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 관계자? 그렇죠. 이거 엄청난 리더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인데 어떤 일을 제가 잘 알아요. 네. 그 아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러고는 우쭐대요. 야 그거 내가 딱딱 시켜가 딴 데 가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하급 리더인 거예요. 왜? 내가 알면서도 오히려 알수록 아랫사람 중에 누가 이거를 내가 아는 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게 나왔으면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말없이. 그렇게 해서 일을 성공시켰을 때 그 조직과 그냥 자기가 좀 안다 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리더와는 그 조직이
리더에 대한 로열티가 하늘과 전 땅 차이라고 보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논어의 윗대목보다는 선생님 해설이 더 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 사단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참배하고 일만 보고 가는데 당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 번거롭게 물어보냐 그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따져 묻는 게 예요 이 사람아. 응? 그게 바로 매사문인데 바로 그 압축하면 그게 바로 네. 매사 묻는다는 건 사실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무슨 진짜 질문을 많이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질문 겸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이 1, 2, 3이 바로 그 사람을 볼 때 예로 본다 이러면 추상적이잖아요. 또 1의 이치로 본다. 그 1의 이치가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개로 구체화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무소불인지 유소불인지 저 사람이 여제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저 사람이 매사문 하면서 하는지 그냥 자기 좀 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요거 합치면 이게 살이에요. 야, 이렇게 풀어지니까 되게 쉽네요. 진짜 그냥 사리에 맞게 하는지 사람을 봐라. 그러면 그 사리를 어떻게 알아보나.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유소불이 하는 게 있나, 여제하고 있는지, 매사문 하는 태도로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본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떤 대통령이 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매사문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즉 예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을 하고 싶은 조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해봐서 아는데 다 해봤어. 아, 그렇죠. 네, 이런 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유소불이, 여제, 매사문 이 세 가지가 하기편에 이제 첫째 세 구절하고도 거의 그대로 상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요것도 사실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래서 가만 보면 논어가 뭐 한 500개 구절로 돼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결국은 하기 시습지, 유붕자원박래, 인부지불원 여기로 다 회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째 매사문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울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기 시습지예요 이게. 하기 시습지하고 매사문이 통해요. 그 다음에 인부지불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건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한다는 거예요. 여제예요. 예? 그 다음에 유소불이 무소불이 뭔가 하지 않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붕자원박래를 제대로 해석했을 때 그게 뭐 먼 데서 벗이 찾아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대로 제대로 만약에 임금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에는 제대로 간언을 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임금은 또 바로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게 그 유붕자원박래 본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 그 유소불이 임금도 그런 간언을 받았을 때는 스톱할 줄 아는 거. 이러면 임금이 예를 아는 임금이죠. 사리를 아는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 100% 이렇게 합치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시 그 하기 시습 1, 2, 3하고 서로 조응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가 이제 사리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예가 지인지감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결국은 예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범상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범상하지 않는 거를 다시 돌리면 그거는 결국은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겸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으로 나아가면 훨씬 당연히 범상 안 할 뿐만 아니라 훨씬 사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범상이 비례라면 이 겸이 바로 일의 이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자꾸 내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 절제라는 뜻으로 들려요. 절제? 자제? 절제라기보다 멈출 줄 아는 거. 멈출 줄 아는 가야 거. 될 때는 가고 적정선에서 멈출 줄 아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라면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덕과 예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 공자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짧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손하기만 하고, 이건 덕이죠. 예. 공손하기는 한데 근데 무례. 네. 그거를 예로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절제해 주지 않으면, 네.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수고만 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매사 공손하게만 굴면은 그렇죠. 바로 보세요. 그 절제가 안 삶이 되면 피곤해진다. 네, 원칙이 없이 네. 자리에 맞지 않게 네. 비굴해지는 거죠. 비굴하니까 비굴해진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네. 무례죠, 그러니까. 네. 무례가 가져오는 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덕을 빛나게 해주는 게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 신.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네. 조심조심하기만 하고 만약에 또 무례, 예가 없으면 네. 이랬어요. 시는 뭐냐면 후덜후덜 떠는 거예요. 네? 조심하는 걸 지나쳐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죠. 그다음에 용.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사리에 맞지 않게 하면은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군요. 당연히. 사람이. 그러니까 네. 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용맹이죠. 네. 용맹인데 예로서 이거를 잘 마름질이죠. 네. 마름질하지 않으면 난을 일으킨다. 어지러워지고. 네. 고든 건 좋잖아요. 고들지. 그러나 네. 이것도 예로서 마름질하지 않으면 강팍해진다. 강팍하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강팍하다는 어떤 의미로 거는 새기면 될까요? 그 융통성 없이 그냥 지 옳다는 것만 고집하면서 그냥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전혀 융통성 없이 가는 게 저 사람 참 강팍하다. 각박하다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각박한 거는 이제 좀 인색한 거고, 네. 강팍한 거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선비들 비슷한 사람들이죠. 꼿꼿하다. 좋게 말하면 꼿꼿하지만 그 꼿꼿함을 나쁘게 표현하면 강팍한 거. 지나친 꼿꼿함. 예, 맞습니다. 정도로 알겠습니다. 곧지만 이것도 예가 없으면은 강팍해진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핵심인데, 네. 그 양화편에 가면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는 태백편에 있는 얘기고, 네. 양화편에 가면 바로 이제 이 예를 배우려고 안 했던 사람은 네. 좋은데 네. 그랬던 제자가 그 자로입니다. 네. 그래서 자로에 대해서 공자가 야, 내가 너한테 그 6가지 주제요. 이게 덕이에요. 네. 6가지 덕은 좋은데 네. 그 덕을 만약에 이 예로서 네가 예를 배워서 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준다. 이거 그대로 지인하는데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번이 뭐냐면 인을 좋아해요. 응? 근데 불호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게 바로 예예요. 예. 예를 배워서 좋아하지 않으면 예를 배워가지고 인을 네. 잘 이렇게 마름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문을 좋아하기만 하고 그거를 마름질을 안 하는, 같은 뜻이에요. 무례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패단은 뭐냐면 어리석어진다. 그냥 남 좋아하고 막 그냥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사기당하고.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리를 모른 채 그냥 남을 위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그거죠, 갖고 있는 상태. 네. 두 번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인이죠. 사람 보는 거 좋아하면서 그 예를 만약에 거기에도 또 예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도. 네. 그렇게 되면 그 패단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탕진인데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야, 나 지인 배웠다 이래가지고, 야, 이거 막 무슨 좀 망원경 들고 이렇게 경치 쳐다보듯이 이렇게 뒤지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말아야 되는 게 지인지감이지. 지인지감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탕이에요, 탕. 이게 재밌으니까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해야지. 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아무리 해도 일이 더 중요하지 지인지감보다는. 예. 그래서 그건 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신의를 좋아하면서 신의도 중요한데 신의 지키는 거. 예.
그러나 그걸 예로서 만약에 말음질을 하지 못하면 그 패단은 적이라고 했는데 적은 해친다는 거예요. 잔인해진다 이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직하고 좀 비슷하죠. 직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치게 강팍해진다. 강팍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융통성 없고 결과적으로는 남을 해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 신의를 잘 지키는 거는 좋은 건데 이 신의가 그런 경우를 잃었을 때 잔인해진다. 아니죠. 경우를 잃어서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신임이 이거는 막 때려 죽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거로만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신의만 추구하다가는 남한테 잔인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바로 뜻이죠.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네, 바로 그거죠. 네. 직은 아까 본 거예요. 이거 바로 그예요. 호직, 불호학. 아까 말한 직이 무례 같은 거죠. 네. 그러면 그 패단은 강팍해진다. 네. 용 또 똑같죠. 호용, 불호학. 아까는 용이 무례. 바로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호강, 굳센 거. 이런 거 좋아하면서도 그거를 그 불호학, 예를 배워서 이 말음질 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경솔하게. 야, 이 부분이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굉장히 그 구체적이지만 미묘한 부분이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참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아주 충분치는 않아도 네. 이 정도면 네. 적어도 어지간한 조직에서 네.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네. 제 경험으로는 제가 뭐 경험이 뭐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영색이 알고 보니까 좀 알고 보니까 쉬운. 그러니까 교원하고 영색하고 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제 와서 보면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재밌었는데 이거는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단계 조금 더 어렵지만 이걸 알면은 용감한 거하고 진짜 용감한 거랑 난을 일으키는 거 이런 성향이랑 좀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구분할 수 있는 바로 아주 그거예요. 미묘한 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미묘한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왜 장점은 좀 발견하기가 쉽고 이런데 단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예에 대해서 이 예가 어떤 개념이고 이게 지인지감의 관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어라는 텍스트에서 예가 살이라고 풀이하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 최초겠죠, 아마도? 글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 중국 텍스트를 보면 이미 사리로 쓰고 있어요. 아,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살이라는 거를 밝혀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그 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느꼈던 어떤 그 소감이랄까? 그렇죠. 그런 거 마무리로 좀 듣고 싶어요. 그 사화천 사기에 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다룬 거 예서고 음악을 다룬 거는 악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다룬 건 봉선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서입니다. 지금 말한 예. 근데 거기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보니까 순자의 그 예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순자도 이제 그건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유인이에요. 유인이 뭐냐면 유는 말미암을 유자고 인은 사람인이에요. 즉 예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사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해서 일이죠, 일. 근데 사는 곧 뭡니까? 인사예요. 동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뭘 알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어떤 본바탕. 본바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본바탕을
정확히 알 때 음. 일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살이라고 하지만 인사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의 이치. 음. 네. 그 사람을 아는 쪽으로 결국은 가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이러면서 입체적인 거잖아요. 네. 예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예학이나 에티켓으로 이 엄청난 거를 확 하고 말려가지고, 저는 뭐 뼈만 남은 것도 아니고 좀 심하게 말하면 머리카락만 남고 그냥 뼈와 살을 다 날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나마 예전에 하던 뭐 예조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래서 이러한 예를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그 뒷 배경이 다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배경을 알면 네. 사실은 굳이 그런 에티켓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라.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라마다 네, 예법에 있어서는. 네. 그러나 나를 낮추면 저쪽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를 굽히거나 이런 인사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오바마도 와서 보면 막 굉장히 어색하죠.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은 안 하는 거지만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겸이라고 했던 거고, 그게 일을 풀어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치에 따라 간다는 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90도 인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오히려 비굴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거는 다른 얘기였고요. 오늘 이제 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큰 툴로 이제 갖춰야 되는 거는 예. 덕, 오늘 한 예, 그리고 인입니다. 예, 그래서 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철학적 얘기는 아니니까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질다는 말은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애매모호하거든요.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호했던 인이 이제 얼마나 확실해질 수 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